창백한 얼굴로 법정 앞에 선 여성. 날카로운 눈매에 꾹 담은 입, 사형 가득해 보이는 얼굴을 한 이 여성은 간호사이면서 끔찍한 살인범입니다. 앳된 얼굴에 작은 체구. 그녀는 겉모습으로는 짐작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웬만한 거에는 면역됐다고 생각한 저도 그 잔인함에 다시금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한 여성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리펑핑. 1995년 9월 16일 광시성 보바이현의 한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리펑핑은 2명의 여동생과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암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로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는 5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외지로 나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법니다. 리펑핑의 아버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리펑핑은 집을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쇠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다녔죠. 리펑핑의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야. 사실 리펑핑의 아버지는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못다 이룬 꿈을 찾아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는 배움만이 이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첫째 딸 리펑핑은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둘째 딸은 사범대학에 입학했으며 셋째 딸과 막내 아들 역시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리펑핑의 아버지는 특히 장녀 리펑핑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리펑핑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리펑핑의 아버지에게 리펑핑은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리펑핑은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보탬이 돼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호전문대학을 선택합니다. 간호전문대학은 학교를 2년만 다니면 됐고 졸업 후에는 바로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아껴야 했던 리펑핑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가 되면 아픈 어머니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학에 들어간 리펑핑은 대학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학교 홍보팀 부장을 맡는 등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리펑핑은 광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난닝과 류주 그리고 위란 세 곳의 인민병원에 합격합니다. 난닝시는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다른 두 곳에 비해 월급이 적었습니다. 류주는 월급은 많았지만 집에서 멀었고 위리는 적지 않은 월급에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리펑핑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위린시 제1인민병원을 택합니다. 이곳에 가면 집에 자주 갈 수 있어 동생들을 살피면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펑핑의 아버지는 리펑핑이 병원에 취업하자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일에는 신경 꺼라. 돈도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일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네 앞길이냐 궁리해. 리펑핑의 아버지는 늘 집 생각이 먼저였던 어린 딸이 가여웠습니다. 어린 딸에게 많은 것을 짊어지게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늘 미안했죠. 이제는 딸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가난한 집을 떠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의 자식 사랑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심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바람은 한낱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펑핑,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2020년 3월 22일 중국 광시성 위린시 제1인민병원 주변은 주로 인민병원 관계자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낡고 허름한 아파트 2층에 인민병원 간호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근 전 밥을 먹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수구가 막혔잖아. 그녀는 인근 파출소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일이 단단히 막혔는지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자 간호사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막힌 하수구를 뚫는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 집주인이 보낸 하수구 수리공이 도착합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더니 곧 하수구를 막고 있던 이물질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고기 덩어리였는데 한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는데 어째 고기가 좀 이상합니다. 꼭 사람의 신체 조직 같았죠. 설마 사람은 아니겠죠? 하수구 수리공과 2층 세입자,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하수구 수리공은 하수구 안을 꽉 막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모두 꺼냅니다. 모두 2368조각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고기 덩어리를 모두 수거한 경찰은 국과수로 보내 조사합니다. 검사 결과 예상대로 고기 덩어리는 사람의 신체였습니다. 경찰은 위층에서 고기 덩어리를 하수구로 내려보냈다고 생각해 먼저 3층부터 조사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이 온통 피비린내와 고기 썩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경찰은 직감합니다. 여기다. 이곳이 범행 장소야. 경찰은 주방에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는 전기밥솥과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라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토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희생된 걸까요? 경찰은 3층 집주인을 수소문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인민병원 간호사가 3층에 새들어 산다는 걸 알게 되죠. 경찰은 간호사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방 안에 숨어서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자 3층에 사는 여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앳되고 여리여리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리펑핑, 당시 나이 25세.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리펑핑은 현재 위린시 제1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척추신경외과 부주임 러펑이었습니다. 하수구에서 발견된 2,000개가 넘는 신체 모두 러펑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22일 오후 러펑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요. 벌써 이틀도 더 지났는데 빨리 좀 찾아주세요. 리펑핑과 러펑,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리펑핑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위린시 제1인민병원에 취업한 리펑핑은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립니다. 집과 가까워 지금의 병원을 택한 것이었는데 언강생심, 설날을 제외하고는 집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일에 치여 바쁘게 지냅니다. 리펑핑은 병원 후문 골목에 있는 9평 남짓한 오래된 방 하나를 구합니다. 한 달에 352원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방이었습니다. 위린시 제1인민병원은 간호사로 병원에 들어가면 처음 3년간은 병원의 모든 과를 돌며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과에 맞는지 미리 경험하고 익힐 기회를 주는 신입 간호사를 위한 일종의 이 병원만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리펑핑이 받는 월급은 약 2,500위안으로 리펑핑은 자신이 하는 일과 강도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고 아버지도 이제 힘든 막노동을 그만두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합니다. 2018년 6월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던 리펑핑에게 척추신경외과로의 부서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다음 로테이션까지 척추신경외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척추신경외과로의 첫 출근 날, 부주임 의사 러펑이 리펑핑을 눈여겨봅니다. 그는 리펑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는 수련의, 주치의, 부주임, 주임 이렇게 4등급으로 나뉘는데 부주임은 고급 직함에 속하는 자로 병원에서 꽤나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러펑은 리펑핑이 병원에서 곤란한 일을 겪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치 리펑핑의 키다리 아저씨 같았죠. 척추신경외과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꼭 아버지와 딸 같다고 했습니다. 러펑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리펑핑에게 병원 일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줍니다. 러펑은 어리고 예쁜 리펑핑에게 빠져듭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팍팍한 삶을 살아왔던 리펑핑에게 러펑의 호의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리펑핑 역시 러펑의 호의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는 나이트 근무를 하는 리펑핑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수간호사격인 주임 간호사 류모사가 말을 겁니다. 그녀는 리펑핑에게 게임을 하나 추천해주며 용돈도 벌 겸 한번 해봐. 너무 빠지지만 않으면 시간 때우기에 딱일 거야. 게임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판돈을 걸고 1에서 100까지 숫자 중 자신이 선택한 숫자와 상대가 선택한 숫자가 일치하면 돈을 버는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걸린 확률 게임,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리펑핑은 별 생각 없이 류모사에게서 추천받은 게임을 해봅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몇 번 돈을 따보니 꽤 재미있었습니다. 리펑핑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게임에 빠져듭니다. 1위안에서 많아봐야 10위안 정도였던 판돈이 점점 높아지더니 이제는 수천 위안도 우습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만 위안을 따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합니다. 10만 위안이면 그녀의 한 달 월급 2,500위안에 약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리펑핑은 이제 월급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녀는 미친 듯이 게임에 빠져듭니다. 이런 이들의 말로가 모두 그러하듯 불과 1년 만에 리펑핑은 290만 위안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서민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리펑핑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게임으로 한탕해서 한 번에 빚을 갚을 생각이었죠. 그녀는 다시 게임을 할 판돈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도박성 게임에 빠진 거 말고는 리펑핑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죠. 그녀는 성실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리펑핑은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위안씩 빌리죠. 리펑핑은 겁도 없이 빌린 돈을 몽땅 다시 게임에 쏟아붓습니다. 2019년 7월, 리펑핑은 어머니 치료 비용과 자신의 결혼 자금 등을 핑계로 동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부분 리펑핑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리펑핑의 끈질긴 부탁을 견디지 못한 신입 간호사 2명이 리펑핑이 각 30만 위안, 총 60만 위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줍니다. 본인들도 사회 초년생에 여유롭지 않음에도 리펑핑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믿고 도와준 것인데 리펑핑은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이 보증선 대출을 한 푼도 갚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줬던 2명은 졸지에 리펑핑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이는 병원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서 병원 내에서 리펑핑의 평판은 금이 가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펑핑은 게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설상가상 연이자가 36%나 하는 사채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졌고 궁지에 몰립니다. 경찰이 리펑핑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방에는 변변한 물건 하나 없이 냉장고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릴 대로 몰린 리펑핑이었지만 정작 집에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리펑핑은 게임에 더 빠져들었고 더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펑핑이 생각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펑핑에게는 아빠 같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9년 10월, 리펑핑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러펑이 리펑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나? 나랑 같이 저녁하지. 어때? 퇴근 후 러펑은 리펑핑을 데리고 고급 식당으로 갑니다. 처음 가보는 고급 식당에 처음 보는 음식들. 리펑핑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빚은 잠시 잊어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러펑과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러펑이 말합니다. 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라고 생각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러펑. 당시 나이 51세. 위린시 제1인민병원 척추신경외과 부주임입니다. 그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BMW를 몰고 다녔는데 병원의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재력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픈 사람은 많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제대로 된 의료 시설과 시스템은 늘 부족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들의 대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은 의뢰,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습니다. 이런 뒷돈 거래가 관행인 양 퍼져 있죠. 특히 러펑 같은 부주임급 의사라면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더 많은 뒷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즉 러펑은 돈이 많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러펑의 말에 리펑핑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저 사실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혹시 20만 위안만 빌려줄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러펑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빌려주겠다며 리펑핑에게 술을 권합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리펑핑은 러펑이 따라주는 술을 다 마시고 결국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리펑핑은 낯선 곳에서 알몸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옆에는 러펑이 자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리펑핑이 큰 소리를 내며 따지자 러펑은 5만 위안을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필요한 20만 위안을 빌려줄 거야. 먼저 5만 위안, 그리고 네가 날 즐겁게 해줄 때마다 나머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너하기에 달렸단 거지. 리펑핑을 러펑이 시키는 대로 20만 위안에 대한 차용증을 씁니다. 더러운 인간. 하지만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러펑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리펑핑은 총 13번 러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러펑은 약속대로 조금씩 돈을 빌려줍니다. 2020년 3월, 러펑은 이제야 리펑핑과 처음 약속했던 20만 위안을 모두 빌려줍니다. 원하던 돈을 모두 손에 넣었지만 리펑핑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러펑은 돈을 주며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앞으로도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날 즐겁게 해줘야 해. 날 화나게 하면 너 하나쯤 병원에서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알지? 리펑핑은 절망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니. 2020년 그녀는 신변에 비관해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가스를 일부러 켜두기도 하고 인슐린 치사량을 투여해보기도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는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했죠. 이에 러펑은 자기 명의로 병원 부근에 방을 하나 구해 리펑핑과 자기 입맛대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병원 직원들도 살고 있는 직장 근처인데 그런 곳에 여자를 만날 장소를 마련하다니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나 봅니다. 리펑핑은 자신의 자취방과 러펑이 마련해준 집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밤 10시 술에 만취한 러펑이
리펑핑과의 미래 장소인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관계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리펑핑은 게임 중이라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죠. 러펑은 리펑핑에게 욕을 실컷 퍼붓더니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리펑핑은 얼마 못 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잃습니다. 그녀는 또 다 잃었다는 마음에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러펑을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이 인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자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니 러펑이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떠날 수 있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은 손아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야. 이 사람을 없애면 돼. 새벽 1시. 리펑핑은 노트북 충전 케이블로 러펑의 목을 조릅니다. 놀라 잠에서 깬 러펑이 저항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몇 분 후, 러펑이 숨을 거둡니다. 리펑핑은 러펑의 지문을 이용해 알리페이 계좌와 계정에 연결된 카드 등에서 총 98,806 위안을 빼내 자기 계좌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 빚으로 통장에 차압이 걸려 있었던 터라 다 빠져나가고 900 위안만 남게 됩니다.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리펑핑은 러펑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3월 21일 아침 8시 리펑핑은 간호복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난 얼굴로 병원에 출근합니다. 후에 그녀의 동료들은 이날 그녀에게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온 리펑핑은 죽은 러펑을 옆에 두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8시 리펑핑은 러펑의 신체를 작업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녀는 러펑을 뼈와 고기로 나누고 고기는 솥에 끓인 뒤 다시 잘게 다져 변기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뼈는 자루에 담아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일을 끝낼 리펑핑은 자기 자취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러펑의 차로 가 자기가 쓴 차용증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펑핑의 차용증은 러펑의 사무실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리펑핑은 러펑의 전화기로 그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외부에 큰 수술이 있어서 며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22일 저녁 러펑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딸랑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이틀 내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러펑의 아내는 병원에 전화하고 남편이 최근 며칠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2020년 3월 22일 새벽 1시경 용의자 리펑핑이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됩니다. 2020년 9월 24일 유일인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리펑핑의 고의살인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행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본 법원은 리펑핑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절도죄로 징역 5년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한다. 법원은 1심에서 리펑핑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리펑핑은 즉시 항소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광시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리펑핑은 차분히 자신의 범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러펑이 절 협박했어요. 전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전 이제 그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단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리펑핑은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바로 반박합니다. 리펑핑은 강압이 아닌 자의로 러펑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그녀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러펑이 그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리펑핑은 피해자 러펑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리펑핑을 협박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박성 게임에 중독돼 큰 빚을 진 리펑핑이 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자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리펑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리펑핑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8세의 사형수 리펑핑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